안녕하세요. 건강정보의 진실을 파헤쳐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건강정보 팩트체크입니다. 평소 단백질을 제대로 잘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양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간혹 산양유가 양에서 나온 우유인지, 염소에서 나온 우유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산양은 염소과에 속합니다. 따라서 산양유는 양이 아닌 염소과의 산양에서 나온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중장년층이 되면 특별히 단백질을 따로 더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고령기에 들어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근육량이 부족한 중장년층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다 라고 하세요. 하지만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세포, 장기, 피부, 모발, 손톱, 발톱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슐린 호르몬 등 각종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주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물론 전신의 세포, 장기의 원료가 되는 이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2명 중 1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중장년층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몸 안에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양유 단백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통의 우유는 우리가 평소 마시기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에 의해 응고가 되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산양유 단백질은 착한 지방산이라고 하는 중쇄지방산이 우유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크기가 우유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도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우유를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산양유 단백질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우유와 산양유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력에 대해 실험을 했었는데요. 우유와 산양유에 각각 소화액과 유사한 산성 성분인 식초를 넣고 관찰을 했습니다. 우유는 식초를 넣자마자 바로 걸쭉해지고 단단하게 덩어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산양유는 처음 그대로 맑은 그대로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성 성분과 결합했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산양유의 단백질 구성 비율과 지방 구조는 모유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 중 커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유가 응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커드는 우유에 비해 산양유의 단백질이 30에서 50% 더 부드럽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또한 모유의 풍부한 헬바이 베타카제인의 비율은 높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파일 베타카제인의 비중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산양유 단백질은 편안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양유 단백질 속에는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올리고당은 우리 몸속의 장내 유익균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의 유익균의 수는 올라가고 유해균의 침입은 막아주는 역할을 해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8g 정도인데요. 중장년층은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으므로 그보다 10에서 20% 더 많은 몸무게 1kg당 1에서 1.2g이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3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이 먹으면 체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 3끼로 나눠서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 합성이 다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필요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채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부분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양유 단백질 등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은 모유나 우유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 흡수율이 좋고 알러지 유발 성분이 현저히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이 덜 발달한 영유아나 기능이 떨어진 중장년층의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산양유 단백질의 맛은 살짝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부모님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산양유 단백질이 좋을까요?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우유에 비해 풍부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지만 나에게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소의 우유든 산양의 우유든 나에게 소화도 잘 되고 입맛에 맞는 단백질을 찾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수 조건 2가지를 찾자면 첫 번째로 유전자 변형된 생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 우유를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동물들이 자연 방목돼서 건강하게 생활하며 생산된 우유인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내 몸에 맞는 우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양유인 염소우유에 대한 오해와 효능, 그리고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백질을 고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